자, 오늘은 우리 2025년도 마지막 시장입니다.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시장인데, 시장이 일단은 반등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전고점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패턴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돌파를 한 건 아니고 정확히 이전 고점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걸로 보여요. 요즘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즘 주목을 하고 있는 바로 환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환율이 조금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는 않고요. 요 환율 올라오는 부분에 걱정을 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이 환율 부분이 반등을 하더라도 얼마 반등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환율이 조금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457을 뛰어넘지 못하고 무너져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인다면 좀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환율 반등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겁은 내지 말고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반등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연초에도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을 걸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환율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도 일단 있었습니다만, 바로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는 그다지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는 한 3096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아마 이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 같죠. 그래서 기관들 매매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 해주면서 시장을 아래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일단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외국인들은 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걸까요? 아래쪽으로 둘 다 방향 잡아주고 있고, 선물은 위쪽으로,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죠.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를 하면서 합성 선물로도 지금 매도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 잡고 있는 모습인데, 또 주식 선물은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쪽도 지금 약간은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이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도 약간 변곡점에 있고 시장도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60분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60분봉으로 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의 저점 수준이 이 정도로 지금은 60분 저점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렸는데 4186포인트 정도가 저점으로 보입니다. 1168포인트 정도가 저점으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코스피 상점은 4168포인트로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약간 멈춰져 있죠. 우리 지금 추세 이거 돌파하고 바로 튀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바로 튀지는 못하고 최소한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 코스닥이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돌파가 깨지지 않은 바로 간다, 요 명제 있죠.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수준이 지금 913포인트 정도가 됩니다만은, 저항선에 부딪혀 있는 첫봉의 저점 약간 좀 그게 있는데요, 2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코스닥도 무려 깨지면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안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오늘 외국인들 매도를 다시 또 해주고는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거는 SK스퀘어 눈에 띕니다. 오전에도 SK스퀘어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오르거나 했는 건 아니고 그 자리 근처에 지금 계속 위치는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요거 분봉으로 보게 되면 위쪽으로 여기서 멈췄다가 밀려서 다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34만원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 없는 상태로, 34만원이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는 GS 반등 중입니다. GS도 많이 올랐죠. 지금 보면은 이게 등락 자체는 굉장히 큰 것처럼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상 추세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 추세선에 부딪혀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GS 같은 종목군들은 한번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급하게 오르진 않아요. 전고
15점까지 올라도 이건 10%잖아요. 그쵸?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그쵸? 관심은 일단 가져두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이브도 반등 중입니다. 우리가 엔터 관련된 종목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이제 뉴진스 악재는 대부분 다 이제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걸로 보이죠. BTS가 저번에 TV가 아니고 뭐 어디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는 걸 보니까 회사가 자기들한테 조금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던데, 어쨌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가 대부분 다 소실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은 들어요. 하이브는 저는 좀 많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원래 하이브가 나오기 전에 SM이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YG라든지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원더걸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미국의 유명 가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제 투어를 돈 건 아니고 유명 가수들이 투어를 돌 때 원더걸스가 같이 투어를 돈다든지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보도 일단은 보였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네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그룹사들이 일단 또 열심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했는 건 하이브의 BTS가 성공을 했죠. 하이브의 BTS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뉴진스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그래서 하이브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가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일단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블랙핑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가수를 키워놔놓고 그 가수 자체를 케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겨도 YG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하이브가 이번 뉴진스 사태를 일단은 지나면서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일단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다시금 이제 뉴진스가 완전체는 아닙니다만은 주가 다시 한번 더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까. 뉴진스가 쉬는 동안에도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매출액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는 BTS라든지 뉴진스가 같이 붙는 2026년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42만 정도가 되니까 한 30% 정도 위로 업사이트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엔터주들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가 심심치 않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한 3.5%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좀 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가 제가 자율주행이 아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현대가 하고 있었던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좀 많이 벗어나서 테슬라하고 비슷한 자율주행으로 지금 또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는데, 여기에 호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로봇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현대오토에버가 중심에 설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 매물을 받았던 가격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만 9천 원에서 30만 원짜리 31만 원 사이에 계속 매물을 받는 모습인데, 오늘은 아랫꼬리 달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단타로 생각을 한 30만 2천 원 정도 이탈가로 잡고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52주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돼요. 무너지면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타이밍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한진칼 좀 움직이고 있고, S-오일 유가가 다시 조금 시끄럽고 있죠. 시장 안에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 또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기대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어차피 지금 러시아산 원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유 가격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 게임사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게임주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했던 게 크래프톤이었는데 힘을 못 쓴다, 그쵸? 지금 반등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반등을 하는 것도 상승 추세로 가지 않는 반등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계속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제 시장 안에서는 15만원 선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그 얘기는 일단 믿지 마시고 목표주가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만큼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면, 자, 삼성전자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 목표 주가 현대차증권에서 한 14만 3천 원, 지금 NH투자증권에서 15만 5천 원까지 올려놨네요. 삼성전자의 기한. 그 다음에 KB증권은 16만 원 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15만 5천 원, 지금 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16만 원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에서 15만 5천 원, HBM4 있고, 실현에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제목이 조금 묘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삼성전자 6개월 목표 주가 12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걸 1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얘기 일단 있고요. 지금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이 부분 HBM3E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메모리가 필요하거든, AI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DDR5 가격 급등 부분이 일단 있었고, 그러면 삼성전자한테 좋을 수밖에 없다,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4분기 DDR5하고 낸드 가격이 모두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원화가 또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이익은 더 급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까지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부분 속에서 일반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가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서버 DRAM 재고 축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유통사들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쇼티지 발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빨리 이걸 좀 모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의 체질을 개선을 감소 생각을 할 때 바이앤홀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DRAM 가격 상승,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쪽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GPU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예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우려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CPU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CPU 만들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한 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예전에 한국에,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팔릴 때가 있었습니다. 뭐가 많이 팔렸냐 하면, 각 SPC,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어떤 게 많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6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 중학생이었나? 6학년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컴퓨터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SPC1000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몰라. 이게 SPC1000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삼성 퍼스널 컴퓨터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 이때도 컴퓨터 쓰신 분 계시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베이직 이런 거. 그 다음에 히트를 쳤던 컴퓨터는 사실은 얘였는데, 요런 컴퓨터도 있었고, 이 같은 세대거든요. 같은 세대였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삼성에서 나온 거고요. 컴퓨터 우리 처음 막 이렇게 할 때, 이건 대우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금성에서 나온 거고, 죄송합니다. 이건 금성에서 나온 거고, 이거가 대우에서 나온 거고, 이게 애플이거든요. 이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컴퓨터가 애플이에요. 애플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을 사게 됐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컴퓨터 오락이 너무 많았어, 딴 거에 비해서. 대우는 대부분 막 사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거는 막 프로그램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삼성이 이제 CPU를 만들든지 삼성이 GPU를 만들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범용화가 되는 건데, 삼성은 항상 그런 범용화에 좀 실패를 했었거든.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GPU 쪽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되려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나 지금 치고 올라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기본적으로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한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SK라든지 맥컬리 인프라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일단 있고요. CJ도 있고 지금 뭐 LG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딴 종목들은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고들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제주반도체 오늘 치고 올라갑니다. 이 전고점을 한 번에 지금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 그 랩소디가 있죠. 랩소디 있는데 저번 랩소디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안에서 GPU, NPU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전력을 적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래 저전력 반도체를 우리가 모바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전력 반도체 LP죠. 로우 파워 DDR. 그쵸. 요걸 이제 예전에는 모바일 쪽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는 모바일만 사용할 건 아니고 아마 로봇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될 가능성도 높고, 그쵸. 우리 이제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는 AR 부분에서도 이걸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뭐 우리 온디바이스 AI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이쪽 DDR 쓰면서 N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요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내년인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상용화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기도 NPU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용되는 법령 분야가 굉장히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인 제주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몰고 갑니다. 몰고 일단 가보고, 이번에 패턴 만들고 이게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스메드 일단 반등 중이고, 오늘 오전에 하고 난 다음엔 크게 뭐 수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 중에서 YG엔터 돕니다. YG엔터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요. 기술적 반등이긴 한데 오늘 돌파죠. 오늘 돌파고, 여기서 안착하면 여기 기술적 반등까지 올라가도 꽤 가격이 큽니다. 9만원 언저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50% 이상은 일단 노릴 수는 있죠. 단지 요 떨어지면서 이 폭포수처럼 떨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 폭포수처럼 떨어진 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격이 지금 보면 요 정도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는 등락을 계속 보여줄 수는 있고 8만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일단 있는데, 이거는 등락이 커질 가능성은 일단 있기 때문에 모양은 잡았는데 새해에 원래 말고 1년 있다가 2026년도에 공략 여부를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노타 오늘 올라가다가 일단 멈춰있는 상태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요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꼬리 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꼬리 위에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아. 항상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긴 합니다만은 꼬리 안에서 움직이고 꼬리 안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팔던 그 매물 자체가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긴 한데, 먼저 지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또 빠르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SM도 갑니다. 프로 가면서 이제 수익률 14% 일단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큐리오스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름 테라퓨틱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오름 테라퓨틱은 제가 공식 수익으로 지금 100% 넘어가네요. 수익 축하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후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희가 IPS,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이쪽으로 지금 강하게 매수가 좀 유입은 되고는 있는데 아직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요즘 드라마가 재밌는 게 많기는 한데 CJ ENM이 못 움직이네. 그렇죠? 그리고 엔터주들 중에서 디어유도 다시 한번 더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디어유는 기술적 반등이죠. 이건 YG엔터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참고들을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소에서는 반도체가 우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가 움직이는 듯이 보이기는 있습니다만은 엔터주들이 중심에 아직은 여전히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여러분들 모두 펴주시길 바라면서 파이팅입니다.